요새 밤에 잠이 안 와요. 진짜 나라 걱정에. 그러면 북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대변인 성명이 나왔어요. 뭐 뻔하잖아요. 무슨 예. 말 나오는지. 그런데 오늘 나온 것 중에 미국이 일컫는 예방전쟁의 선택권이 과연 미국에만 있겠는가. 우리는 괌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다. 포위 사격을 단행하겠다.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지금 성명이 나왔어요. 아, 미국에서 또 이 소리 듣고선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또 지금. 그런데 네. 어제 이제 그 남북 문제 전문가, 군사 문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봤더니 preventive란 말이에요. 이게. 네, 예방 전쟁이라 그러죠. 미국의 군사 작전 뭐라 중에 그래요? 하나예요. 뭐라 그래요? 어택이라 그래요? 프리벤티브 어택이라고도 어택이라고 하고요. 하죠. 서지컬 어택이라고도 하고 예. 그러죠. 그런데 이게 선제 타격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제 타격은 국제법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방 전쟁이라고 하는 것, 예방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그렇죠. 건데 네. 선제 타격은 미국을 향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징후가 분명해졌을 경우에 징후가 있을 있느냐 경우에. 하고요. 근데 여기는 데인저라고 표현을 하더만요. 그렇죠. 위험이 발견됐을 때 근데 그 위험은 남한을 향한 건지 미국을 향한 건지 네. 또 다른 국을 향한 건지 일본을 향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 전쟁은 국제법성으로 용인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이제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 이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예. 전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수단에 대해서 이게 성명전 말로 지금 하는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고조되고 있어요. 있는 게 너무나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할 것 같아서 도대체 북한의 의중이 뭐냐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예. 그 알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 월화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어요. 그게 ARF라고 예. 하는 건데. 이게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왕따거든요. 어허. 유엔을 빼고서는 지금 북한이 외교적으로 어디에 나와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게 딱 요거 하나예요. ARF. 북한 외교상이. 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 북한도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리용호라는 사람이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지금도 기억나죠. 김계관, 리용호, 리근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제 김계관이 전설이었죠. 예,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현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북한의 외교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려면요. 우리는 장관이 그동안에 20명 정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가 지금. 강석주, 김계관, 리근, 리용호 최근에는 이제 여자까지 동원돼서 이제 최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동원이 돼 있는데 이 라인업이 바뀌질 않아요. 북한이. 우리 원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국정원에서 네. 대북구 작업하는 분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바뀌죠. 예. 근데 북은 대남 사업하는 사람이 네. 30년 40년이 돼도 그대로 그렇죠.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성도 있고. 그럼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데 북한은 뭐 죽을 때까지 하는 이제 저 세습을 지금 3대째 하고 있으니까 뭐 할 얘기는 없는 건데.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의중을 알 수 있는 북한과의 첫 조우가 좀 이루어지는데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는 만나면은 악수를 청해야 되는 건지 웃어야 되는 건지 이걸 쏴붙여야 되는 건지 그 작전 다 짜고 갔거든요. 딱 3분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ARF라는 게 뭐고 이 ARF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럼 이제 성과는 뭐고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궁금하신 분들 불안에 떨지 말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94님 정봉재 정치쇼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즐겨 들으니 우리 남편도 팬이 되었답니다. 허순영님 로그인하고 처음으로 글 남겨봐요. 정치쇼 오늘도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5883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원일이 기자님 나오시네요. 말씀드리니까 속이 시원하게 뻥 하고 뚫리네요. 감사합니다. 가시죠. ARF. 자, ARF는 94년도에 생겼어요. 예. 이게 이제 이 아세안이라고 아시죠? 아세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아세아 국가가 이제 10개국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는 게 10개국인데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기타 등등 쭉 해서 10개국이 있어요. 예, 아세안 10개국. 예. 여기에 이제 미, 일, 중, 러, 한국, 호주, 캐나다까지 해서 이제 환태평양 다 모여보자 해서 10개국이 들어왔고 조금 못 사는 나라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이렇게 해서 7개 나라들까지 해서 지금 현재 27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커요. 아시아는 다 들어온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들어와 있죠. 미국이 들어왔어요. 오호. 중요한 거는 뭐 스리랑카 뭐 이런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일 중러 한반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이 미일 중러가 들어와 있고 남북한이 동시 가입돼 있다. 러시아도 들어와 있죠. 육자회담국 다 들어와 있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외교 장관들이 모여서 국제 현안, 요 환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당연히 20년째 북한 핵이 이제 주요 이슈예요. 매번 의장 성명이 나오는데 북한 핵 개발 중단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북한이 20년 동안. 그거를 견뎌내고 이걸 해왔잖아요. 개발을 또 완성했잖아요. 자, 올해는 의장 설명이 자, 미사일 쏘지 마라. 이걸로 또 의장 설명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북한 발끈했겠죠. 뭐 왕따 당했죠. 왕따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막 다자 회의도 하고 막 그 개별 회담도 하고 27개 나라 외교장관이 모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 여기서 수많은 회담이 이루어지는데 북한 리용호 외무상하고는 단 한 나라도 회담을 하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밥도 같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사진 찍는 것도 좀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북한이 성명서 하나 달랑 내고서는 그냥 확 가버렸어요. 북한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을 핵보유국과 대륙간 탄도 로켓 보유국으로서 인정해라.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성명서 하나 딸랑 내고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왕따가 된 거네요? 왕따 됐죠. 당연히 이제 의장 성명 나오고 이제 규탄은 했는데 문제는 ARF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유엔과 달리. 포럼 아니에요 원래는. 예, 그냥 말 그대로 의장 성명 내고. 아시안 리저널 포럼. 예. 체면을 중시하고 국가적 위신을 중시를 한다면 이게 제재 수단이 되는데 북한은 이미 그걸 포기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갈 길 가는 거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갔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ARF에서 북한이 쟤들은 갈 길 가겠구나라는 의사를 확인한 거 이외에는 성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외교 테이블 어쨌든 여기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이 성명서를 내는데 의장 성명이라서 바로 안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나왔어요. 네. 며칠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럼요. 캄보디아가 강력하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북한과 올해 수교국. 그렇죠. 그런데 나왔다. 네. 그만큼 북한의 ICBM이나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공동의 문제점을 안고 느끼고 싫다는 있다.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핵 무장을 하고 오늘 미국에서 지금 이제 발표한 걸 따르면은 핵탄두 소형화에 거의 지금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있고요. 액팅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있어요. 뉴클리어 스테이트는 전 세계 5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빼고 영국 이래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핵을 보유할 능력이 있는 나라는 5개 나라만 자기들끼리만 딱 인정하는 거고 액팅 뉴클리어 스테이트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에요. 인도도 들어가죠. 인도도 있어요. 파키스탄, 이스라엘. 실질적으로 핵을 있는데. 보유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인정까지 되는 나라. 그렇다고 같이 껴주지는 않는 거죠. 북한은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액팅으로 지금. 놓줘라. 놓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군축 협상에 들어가서 1대1로 미국과 마주 앉아서 지금 평화 협정까지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체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자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이 싫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국민 감정적으로 미국 본토 안에 총알이 한 발이라도 날라오는 걸 견디지 못하는 나라예요.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거를.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성명에 세상에 괌에다가 지금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지금 물론 말이지만 이게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쐈잖아요. 날라갔잖아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국 내에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특파원들이나 이쪽 언론의 반응을 쭉 보면 미국은 북한하고의 전쟁이 불가피하는 쪽으로 점점 한 발 국민 감정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56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단어는 딱 두 마디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구구절절히 얘기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는 얘기만을 한 거예요. 전쟁 불가. 그게 이제 딱 한마디였고 트럼프는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대화했냐?
야 그렇게 대화 하는데 그 당신 그럼 북한하고 대화해봤어? 우리 못했잖아요. 북한이 우리 상대를 안 해요 지금. 북한은 오로지 미국만 지금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이제 가지 사장 빠지고 실제 사장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계속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핵 잠수함 이제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거란 말이죠. 핵에는 핵으로 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이대로 있을 수는 현재는 없잖아요. 전략적 비대칭 관계이지만 그렇죠. 전략적 대칭 관계로 가자. 이렇게 이제 한미 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이 또 무장한다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지금 액팅 뉴클리어 스테이트 바로 코앞에 있는 나라 그럼요.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맘만 먹으면 하는 언제든지 할수 있는. 돈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이 핵 무장 쪽으로 흘러가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워낙 좋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ARF 반대하는 의장 거죠. 성명에서 예.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중지하라. 네. 아무리 뭐 우호적인 나라에 있어서도 전부 다 반대는 하는 건데 문제는 북한이 뭐 왕따 시키려면 시켜라 나는 갈 길 간다 지금 이러고 나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답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미국은 북한 ICBM에 탑재할 소형 핵탄도 개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네. 그러면서 미 당국자들은 북이 60개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 네. 당국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 액팅 뉴클리어 스테이트. 네. 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논조였어요. 근데 거기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외교 당국자의 군사 당국자의 익명의 말을 빌어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국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미국이 북한에 그래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하니까 우리가 대화하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자꾸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자꾸 없다. 축소해. 쟤들이 그렇게 쏘기는 했지만 저게 직각으로 쏜 거고 저게 정상 발사하면 저게 그렇게 뭐 명중률도 낮아지고 쟤들은 별거 아니야. 아직은 별거 아니야라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자꾸 지금 이걸 축소하고 있고. ICBM도 ICBM급 아니고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쟤들 60개나 갖고 있어. 사실상 핵 보유국이야.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까지 날라올 거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대화하겠다 쪽보다는 이걸 한번 엎을 수 있다라는 지금 반대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좀 보수적인 논조인가요? 아니 그렇죠. 사실상 미국 타임즈가 조금 진보적이고. 그렇죠. 근데 미국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건 그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중국은 저평가하고 미국은 고평가예요. 고평가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잘해야 돼. 우리는 뭐를 얻어내야 되냐면 이럴 때 핵잠수함 추진 같은 거 미국한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그거 해달라고 지금 했잖아요. 예. 트럼프가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사일 협정 개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그게 궁금한 문제죠. 건데. 아니 핵잠수함이 들어오든 무슨 미사일 그 사거리를 늘리든 미사일 협정 개정하든 네. 이거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이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해 가서는 안 된다. 네. 군사적으로 해결해서 안 된다. 이런 강렬한 바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이 됐든 예방 타격이 됐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을 저도 많이 하는데 일단 우리 당국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그것입니다. 지금 남한 내에 미군과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줄 잡아서. 또 늘었네. 네.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편차는 좀 있지만 뺄 수가 없어요. 이들을 빼야 됩니다. 이분들을 빼는 순간 완전 시그널이 네. 알려주고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수행하는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을 하려면 미 항모 전단이 최소 2개가 와야 돼요. 서해안에 하나, 동해안에 하나. 1994년에 그랬었죠. 네네. 그럼 2개가 오려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정도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내일 갑자기 기습 타격을 이라는 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전면전이라는 게. 북한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도 쏜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괌에 쏜다. 네, 괌에 쏘는 거 쉽다. 괌에다 쏠 수는 있지만 예. 쏘는 순간 북한은 전쟁을 하겠다는 전면전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쟁 위기 상황으로 보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지 않아요. 아. 자, 문제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려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 이 불안한 거예요. 끌려갈 수는 없어요. 계속. 트럼프가 오늘 선언한 게 일종의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 세계에서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불과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Fire and Fury. 네,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엄포로 봐야 되는 건데 이 양반들 뭐 말로 전쟁하나 그냥 계속 에스컬레이팅하고 네. 있어 서로. 진짜 전쟁을 하는 나라들의 경험 이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전쟁은 전쟁이라는 거는 그래서 전쟁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핸들링을 할 거에 대한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 거예요. 된다. 아 그런데 중국이 원하는 게 지금 그거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네. 이렇게 뻥카를 뻥뻥뻥 날리면서 시간을 더 버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ICBM 한 두세 번 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험을. 그렇죠. 그다음에 핵탄두 소형화 성공했다고 워싱턴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검증이 안 됐기 네. 때문에 대기권 재짐 기술 이 세 가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뻥카를 날려놓고 시간을 벌려고 그런 거 아니냐? 시간도 시간이지만 분명한 건 한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죠. 한국도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마지막 실험 한다는 겁니다. 한두세 차례. 네. 한두 차례. 네. 그것도 연내에. 8930님 북한 문제 너무 몰랐었는데 원 기자님 이야기 들으니 정리가 되네요. 지금 상황 정말 냉철히 봐야겠어요. 정수진님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이 바로 코앞인데 불안하긴 해요. 북한 선전물도 마당에 가끔씩 떨어져 있고요. 하지만 북한 도발 시 전 총 메고 나갈 거예요. 정수진님 화이팅. 보수고 진보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이수영님 원 기자님 목소리 빠져듭니다. 낭낭낭낭. 자 다음 자, 이제 뭐 이렇게 그 나라 걱정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군수내부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어요. 아까 뭐 앞서서도 이제 뭐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게 1948년이거든요. 예. 48년에 창설된 군대에서 69년 만에 없던 일이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서 예. 저희가요 군수내부 그러거든요. 군수내부. 예, 예.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딱 그 각자의 적군의 우리 한국 군대 같은 경우에 수뇌부가 딱 9명으로 규정이 돼요. 대통령 예. 빼고. 그게 누군지 아세요? 9명이? 모르겠는데요. 그게 국방장관하고요. 별 4단 대장 4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명으로 우린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국방장관. 예, 국방장관하고 별 4 대장 8명. 사성장군이. 예. 그러니까 이게 육군만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전군에 육해 공군 해병대 다 합쳐서 사성장군 8명이요? 8명이더라고요. 8명. 이게 장관급이에요. 아하. 저는 장관이 더 위인 줄 알았거든요.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격이 장관급으로 모든 예우나 이게 동격으로 돼 있어요. 이게 딱 도착을 하면은 예포 쏘잖아요. 예. 대통령만 21발 쏘고요. 국방장관하고 대장들은 19발 동일하게 쏴줘요. 2발 빼요? 네, 2발 빼요. 대통령이 그래도 높으니까 군 통수권자니까. 이게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장이 합참의장이 있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있고 이게 그 육군의 1, 2, 3군 사령관. 예, 1작, 2작, 3작. 예, 예. 예. 이번에 이제 문제됐던 그 박찬주 사령관이 그 중에 하나죠.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 이제 또 별 4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8자리가 맞아요. 있어요. 예. 그 중에 8자리 중에 7명을 교체를 했는데 와우, 육사 출신이 딸랑 3명이에요. 8명 중에 8명 중에 7명을 교체를 했는데 예. 그 중에 육사 출신이 3명이에요. 이제 그 전까지는 6명 이상이었었어요. 최소 6명은 육사 자리였었어요. 육사 출신들. 8명 중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육사 중심으로 군이 편제가 돼 왔는지 알 수 있겠죠. 전 간부의 70%가 육사 출신인데요. 그 정도는 그 예.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 자, 어제 그 육사 출신 전문가한테도 네네. 70%. 자, 어찌 됐든 69년 만에 이제 우리 군의 라인업이 바뀌었는데 예. 해군 출신 국방장관의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지금 탄생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목하는 부분이 그 육사 출신 3명 중에 딱 살아남은 사람은 39기의 육군 참모총장 1명이에요. 40기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40기도 이제 들어왔죠. 들어왔죠. 예. 39기, 40기가 들어왔어요. 파격적이라고 그럴까요? 37기, 38기 고향 앞으로 아웃이 됐어요. 자, 근데 37기가 육사 37기가 몇 년도 저 생도생들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77학번이요. 78학번. 아니 77학번이요. 78년도에 대학에 들어간 일반 대학. 일반 대학으로 치면 7, 8학번하고 아니요. 동급들이에요. 그 37기가 네. 77학번이고 네. 77학번이고 58년 개띠. 그거 헷갈리시죠? 58년 대. 아. 77학번 58년 개띠.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제가 지금 박지만 예. 회장 얘기하려다가 헷갈린 그러니까 모양이에요. 78과 58이 이게 섞인 거예요. 네, 77학번에 58년 개띠. 네, 네. 예. 자, 그때 당시에는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고 출세하려면 육사 간다고 했었거든요. 경쟁률이 137대 1이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 거 찾아봤어요. 오. 육사 들어가는 입학 경쟁률이 137대 1을 서울 법대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그러니까 77학번 때 네. 박지만이 육사 들어간다 고2 때부터 중앙고 예, 예. 고2 때부터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그 기수들 37기들이 대장이 3명이 배출이 됐거든요. 몇 대 1이었어요? 그 당시에 137대 1을 뚫고 들어갔고 그 뒤에 대장이 3명이 나왔으니까 와. 말 그대로 금맥이었죠. 금맥. 예. 성골 중에 성골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39기 40기로 이제 건너뛰면서 예. 이제 자 집으로 이제 갔죠. 예. 근데 이제 더 비운의 기수는 그 밑에 있는 38기들이에요. 38기 7, 8학번 특별히 잘못한 것도 예. 없거든요. 근데 그 묶여서 가거든 같이. 예, 37기한테 쳐가지고 뭐 요직도 별로 받아보지 못하고 맞아요. 인제 좀 빚 좀 보나 했더니 그냥 휩쓸려서 그냥들 가버리셨어요. 원래 두 기수가 같이 묶여간대요. 그래서 그 홀수로 건너뛰거나 네. 짝수로 건너뛴다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군의 이제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렇게 갔을 때 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자, 별 4개 대장을 달잖아요. 예. 그럼 장관급이라고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8명. 예.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대장들 월급. 연봉 한 1억이요? 아, 어떻게 아세요? 너무 정확하시네. 정확하게 알죠 제가. 예.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아요. 예. 진짜 대단하시네. 예. 왜냐하면 저 월급 기준으로 보면 외우기가 쉬워요. 2015년 기준에서 777만 원이에요 월급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충 따지면 이제 연봉 개념으로 1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공관 나오죠, 차량 나오죠. 돈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제됐던 공관병들 따라붙죠, 예. 요리병 따라붙죠, 골프병 따라붙죠. 이런 인건비 계산하고 그러면 사회 기준으로 하면 한 2, 3억 좀 된대요. 그렇죠. 그게 왜 제가 알았냐면요. 네. 국회의원 차관급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구나. 사무 단문 50원 장문 100원 궁금하신 분들 불안에 떨지 말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94님 정봉재 정치쇼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즐겨 들으니 우리 남편도 팬이 되었답니다. 허순영님 로그인하고 처음으로 글 남겨봐요. 정치쇼 오늘도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5883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원일이 기자님 나오시네요. 말씀드리니까 속이 시원하게 뻥 하고 뚫리네요. 감사합니다. 가시죠. ARF. 자, ARF는 94년도에 생겼어요. 예. 이게 이제 이 아세안이라고 아시죠? 아세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아세아 국가가 이제 10개국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는 게 10개국인데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기타 등등 쭉 해서 10개국이 있어요. 예, 아세안 10개국. 예. 여기에 이제 미, 일, 중, 러, 한국, 호주, 캐나다까지 해서 이제 환태평양 다 모여보자 해서 10개국이 들어왔고 아하. 조금 못 사는 나라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이렇게 해서 7개 나라들까지 해서 지금 현재 27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커요. 아시아는 다 들어온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들어와 있죠. 미국이 들어와 있어요. 오호. 중요한 거는 뭐 스리랑카 뭐 이런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 일, 중, 러 한반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이 미일 중러가 들어와 있고 남북한이 동시 가입돼 있다. 러시아도 들어와 있죠. 육자회담국 다 들어와 있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외교 장관들이 모여서 국제 현안, 요 환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당연히 20년째 북한 핵이 이제 주요 이슈예요. 매번 의장 성명에 나오는데 북한 핵 개발 중단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북한이 20년 동안. 그거를 견뎌내고 이걸 해왔잖아요. 개발을 이제 완성했잖아요. 예. 자, 올해는 의장 설명이 자, 미사일 쏘지 마라. 이걸로 또 의장 설명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북한 발끈했겠죠.
뭐 왕따 당했죠. 왕따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막 다자 회의도 하고 막 그 개별 회담도 하고 27개 나라 외교장관이 모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 그럼 여기서 수많은 회담이 이루어지는데 북한 리용호 외무상하고는 단 한 나라도 회담을 하질 않았어요. 예. 심지어는 밥도 같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사진 찍는 것도 좀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북한이 성명서 하나 달랑 내고서는 그냥 확 가버렸어요. 북한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을 핵 보유국과 대륙간 탄도 로켓 보유국으로서 인정해라.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예. 이런 성명서 하나 딸랑 내고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왕따가 된 거네요. 왕따 됐죠. 당연히 이제 의장 성명 나오고 이제 규탄은 했는데 문제는 ARF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유엔과 달리. 포럼 아니에요 원래. 예, 그냥 말 그대로 의장 성명 아시안 내고. 리저널 포럼. 예. 체면을 중시하고 국가적 위신을 중시를 한다면 이게 제재 수단이 되는데 예. 북한은 이미 그걸 포기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갈 길 가는 거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갔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ARF에서 북한이 쟤들은 갈 길 가겠구나라는 의사를 확인한 거 이외에는 성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예.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외교 테이블 어쨌든 여기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이 성명서를 내는데 의장 성명이라서 바로 안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바로 나왔단 바로 말이에요. 나왔어요. 네. 며칠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럼요. 캄보디아가 강력하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북한과 올해 수교국. 그렇죠. 그런데 나왔다. 네. 그만큼 북한의 ICBM이나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공동의 문제점을 안고 느끼고 싫다는 있다.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자,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핵 무장을 하고 예. 오늘 미국에서 지금 이제 발표한 걸 따르면은 핵탄두 소형화에 거의 지금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 액팅 뉴클리어 스테이트를 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논조였어요. 근데 거기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외교 당국자의 군사 당국자의 익명의 말을 빌어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국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미국이 북한에 그래서 실질적인 핵보유국을 인정을 하니까 우리가 대화하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자꾸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자꾸 없다. 축소해요. 쟤들이 그렇게 쏘기는 했지만 저게 직각으로 쏜 거고 저게 정상 발사하면 저게 그렇게 명중률도 낮아지고 쟤들은 별거 아니야. 아직은 별거 아니야라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자꾸 지금 이걸 축소하고 있고. ICBM도 ICBM급 아니고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쟤들 60개나 갖고 있어. 사실상 핵 보유국이야.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까지 날라올 거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대화하겠다 쪽보다는 이거 한번 엎을 수 있다라는 지금 반대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좀 보수적인 논조인가요? 아니 그렇죠. 사실상 미국 타임즈가 조금 진보적이고. 그렇죠. 근데 미국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건 그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중국은 저평가하고 미국은 고평가예요. 고평가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잘해야 돼. 우리는 뭐를 얻어내야 되냐면 이럴 때 핵잠수함 추진 같은 거 미국한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그거 해달라고 지금 했잖아요. 예. 트럼프가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사일 협정 개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그게 궁금한 문제죠. 건데. 아니 핵잠수함이 들어오든 무슨 미사일 그 사거리를 늘리든 미사일 협정 개정하든 네. 이거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이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해 가서는 안 된다. 네. 군사적으로 해결해서 안 된다. 이런 강렬한 바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이 됐든 예방 타격이 됐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을 저도 많이 하는데 일단 우리 당국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그것입니다. 지금 남한 내에 미군과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줄 잡아서. 또 늘었네. 네.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편차는 좀 있지만 뺄 수가 없어요. 이들을 빼야 됩니다. 이분들을 빼는 순간 완전 시그널이 네. 알려주고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수행하는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을 하려면 미 항모 전단이 최소 2개가 와야 돼요. 서해안에 하나, 동해안에 하나. 1994년에 그랬었죠. 네네. 그럼 2개가 오려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정도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내일 갑자기 기습 타격을 이라는 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전면전이라는 게. 북한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도 쏜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괌에 쏜다. 네, 괌에 쏘는 거 쉽다. 괌에다 쏠 수는 있지만 예. 쏘는 순간 북한은 전쟁을 하겠다는 전면전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쟁 위기 상황으로 보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지 않아요. 자, 문제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려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 불안한 거예요. 끌려갈 수는 없어요. 계속. 트럼프가 오늘 선언한 게 일종의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 세계에서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불과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Fire and Fury. 네,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엄포로 봐야 되는 건데. 이 양반들 뭐 말로 전쟁하나 그냥 계속 에스컬레이팅 하고 네. 있어 서로. 진짜 전쟁을 하는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있고요. 액팅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있어요. 오. 뉴클리어 스테이트는 전 세계 5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예.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빼고 영국 이래서 예. 책임 있는 역할을 핵을 보유할 능력이 있는 나라는 5개 나라만 자기들끼리만 딱 인정하는 거고 액팅 뉴클리어 스테이트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에요. 인도도 들어가죠. 인도도 있어요. 파키스탄,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실질적으로 각국은 핵을 있는데. 보유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인정까지 되는 나라. 그렇다고 같이 껴주지는 않는 거죠. 북한은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액팅으로 지금. 놓줘라. 놓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군축 협상에 들어가서 1대1로 미국과 마주 앉아서 지금 평화 협정까지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 체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자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이 싫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국민 감정적으로 미국 본토 안에 총알이 한 발이라도 날라오는 걸 견디지 못하는 나라예요.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거를.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성명에 세상에 괌에다가 지금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지금 물론 말이지만 이게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쐈잖아요. 날라갔잖아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국 내에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특파원들이나 이쪽 언론의 반응을 쭉 보면 미국은 북한하고의 전쟁이 불가피하는 쪽으로 점점 한 발 국민 감정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56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단어는 딱 두 마디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구구절절히 얘기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는 얘기만을 한 거예요. 전쟁 불가. 그게 이제 딱 한마디였고 예. 트럼프는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대화했냐? 야 그렇게 대화하는데 그 당신 그럼 북한하고 대화해봤어? 우리 못했잖아요. 북한이 우리 상대를 안 해요 지금. 북한은 오로지 미국만 지금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바지 사장 빠지고 실제 사장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계속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핵 잠수함 이제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거란 말이죠. 핵에는 핵으로 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이대로 있을 수는 현재는 없잖아요. 전략적 비대칭 관계이지만 그렇죠. 전략적 대칭 관계로 가자. 이렇게 이제 한미 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이 또 무장한다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지금 액팅 뉴클리어 스테이트 바로 코앞에 있는 나라 그럼요.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돈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이 핵 무장 쪽으로 흘러가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워낙 좋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ARF 반대하는 의장 거죠. 성명에서 예.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중재하라. 네. 아무리 뭐 우호적인 나라에 있어서도 전부 다 반대는 하는 건데 문제는 북한이 뭐 왕따 시키려면 시켜라 나는 갈 길 간다 지금 이러고 나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답이 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미국은 북한 ICBM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 개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네. 그러면서 미 당국자들은 북이 60개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 네. 당국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기본. 나라들의 경험 이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전쟁은 전쟁이라는 거는 그래서 전쟁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핸들링을 할 거에 대한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 거예요. 된다. 그런데 중국이 원하는 게 지금 그거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네. 이렇게 뻥카를 뻥뻥뻥 날리면서 시간을 더 버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ICBM 한 두세 번 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험을. 그렇죠. 그다음에 핵탄두 소형화 성공했다고 워싱턴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검증이 안 됐기 네. 때문에 대기권 재짐 기술 이 세 가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뻥카를 날려놓고 시간을 벌려고 그런 거 아니냐? 시간도 시간이지만 분명한 건 한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죠. 한국도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마지막 실험 한다는 겁니다. 한두세 차례. 네. 한두 차례. 네. 그것도 연내에. 8930님 북한 문제 너무 몰랐었는데 원 기자님 이야기 들으니 정리가 되네요. 지금 상황 정말 냉철히 봐야겠어요. 정수진님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이 바로 코앞인데 불안하긴 해요. 북한 선전물도 마당에 가끔씩 떨어져 있고요. 하지만 북한 도발 시 전 총 메고 나갈 거예요. 정수진님 화이팅. 보수고 진보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이수영님 원 기자님 목소리 빠져듭니다. 낭낭낭낭. 자 다음 자 이제 뭐 이렇게 그 나라 걱정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군수내부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어요. 아까 뭐 앞서서도 이제 뭐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게 1948년이거든요. 예. 48년에 창설된 군대에서 69년 만에 없던 일이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서 예. 저희가요 군수내부 그러거든요. 군수내부. 예, 예.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딱 그 각자의 적군의 우리 한국 군대 같은 경우에 수뇌부가 딱 9명으로 규정이 돼요. 대통령 예. 빼고. 그게 누군지 아세요? 9명이? 모르겠는데요. 그게 국방장관하고요. 별 4단 대장 4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명으로 우린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국방장관. 예, 국방장관하고 별내 대장 8명. 사성장군이. 예. 그러니까 이게 육군만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전군에 육해 공군 해병대 다 합쳐서 사성장군 8명이. 8명이더라고요. 8명. 이게 장관급이에요. 아하. 저는 장관이 더 위인 줄 알았거든요.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격이. 장관급으로 모든 예우나 이게 동격으로 돼 있어요. 이게 딱 도착을 하면은 예포 쏘잖아요. 예. 대통령만 21발 쏘고요. 국방장관하고 대장들은 19발 동일하게 쏴줘요. 2발 빼요? 네, 2발 빼요. 대통령이 그래도 높으니까 군 통수권자니까. 이게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장이 합참의장이 있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있고 이게 그 육군의 1, 2, 3군 사령관. 예, 1작, 2작, 3작. 예, 예. 예. 이번에 이제 문제됐던 그 박찬주 예. 사령관이 그 중에 하나죠.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 이제 또 별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8자리가 맞아요. 있어요. 예. 그 중에 8자리 중에 7명을 교체를 했는데 와우, 육사 출신이 딸랑 3명이에요. 8명 중에 8명 중에 7명을 교체를 했는데 예. 그 중에 육사 출신이 3명이에요. 이제 그 전까지는 6명 이상이었었어요. 최소 6명은 육사 자리였었어요. 육사 출신들. 8명 중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육사 중심으로 군이 편제가 돼 왔는지 알 수 있겠죠. 전 간부의 70%가 육사 출신이었는데요. 그 정도는 그 예.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 자, 어제 그 육사 출신 전문가한테도 네네. 70%. 자, 어찌 됐든 저 69년 만에 이제 우리 군의 라인업이 바뀌었는데 예. 해군 출신 국방 요새 밤에 잠이 안 와요. 진짜 나라 걱정에. 그러면 북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대변인 성명이 나왔어요. 뭐 뻔하잖아요. 무슨 예. 말 나오는지. 그런데 오늘 나온 것 중에 미국이 일컫는 예방전쟁의 선택권이 과연 미국에만 있겠는가. 우리는 괌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다. 포위 사격을 단행하겠다.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지금 성명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또 이 소리 듣고선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또 지금. 그런데 네. 어제 이제 그 남북 문제 전문가, 군사 문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봤더니 preventive
말이에요. 이게. 네, 예방 전쟁이라 그러죠. 미국의 군사 작전 뭐라 중에 그래요? 하나예요. 뭐라 그래요? 어택이라 그래요? 프리벤티브 어택이라고도 어택이라고 하고요. 하죠. 서지컬 어택이라고도 하고 예. 그러죠. 그런데 이게 선제 타격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제 타격은 국제법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방 전쟁이라고 하는 것, 예방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그렇죠. 건데 네. 선제 타격은 미국을 향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징후가 분명해졌을 경우에 징후가 있을 있느냐 경우에. 하고요. 근데 여기는 데인저라고 표현을 하더만요. 그렇죠. 위험이 발견됐을 때 근데 그 위험은 남한을 향한 건지 미국을 향한 건지 네. 또 다른 국을 향한 건지 일본을 향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 전쟁은 국제법성으로 용인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이제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 이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예. 전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수단에 대해서 이게 성명전 말로 지금 하는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고조되고 있어요. 있는 게 너무나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할 것 같아서 도대체 북한의 의중이 뭐냐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예. 그 알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 월화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어요. 그게 ARF라고 하는 예. 건데. 이게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왕따거든요. 어허. 유엔을 빼고서는 지금 북한이 외교적으로 어디에 나와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게 딱 요거 하나예요. ARF. 북한 외교상이. 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 북한도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리용호라는 사람이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지금도 기억나죠. 김계관, 리용호, 리근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제 김계관이 전설이었죠. 예,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현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북한의 외교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려면요. 우리는 장관이 그동안에 20명 정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가 지금. 강석주, 김계관, 리근, 리용호 최근에는 이제 여자까지 동원돼서 이제 최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동원이 돼 있는데 이 라인업이 바뀌질 않아요. 북한이. 우리 원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국정원에서 네. 대북구 작업하는 분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바뀌죠. 예. 근데 북은 대남 사업하는 사람이 네. 30년 40년이 돼도 그대로 그렇죠.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성도 있고. 그럼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데 북한은 뭐 죽을 때까지 하는 이제 저 세습을 지금 3대째 하고 있으니까 뭐 할 얘기는 없는 건데.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의중을 알 수 있는 북한과의 첫 조우가 좀 이루어지는데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는 만나면은 악수를 청해야 되는 건지 웃어야 되는 건지 이걸 쏴붙여야 되는 건지 그 작전 다 짜고 갔거든요. 딱 3분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ARF라는 게 뭐고 이 ARF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럼 이제 성과는 뭐고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샵